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전기사용장소 시설 옥내배선 공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배선 공사는 각종 공사 방법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옥내배선 공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보면은 1번 애자 사용 공사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넘겨보시면 각종 공사 쭉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사 방법들에 대한 맞느냐 틀리냐 요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옥내배선 공사 파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교재를 좀 쭉 이제 보면서 여기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제가 칠판에다가 적는 것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필수 요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도 실제 법령에 있는 내용에서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압축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또 압축을 해서 제가 적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칠판에 있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종 공사 방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옥내배선 공사 파트에서 애자 공사입니다. 애자 공사. 자, 애자 사용 공사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이 애자 사용 공사 같은 경우는 저압과 고압으로 나눠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 90% 가까이가 저압 애자 사용 공사가 이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자 사용 공사부터 한번 보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애자 사용 공사. 그냥 애자 공사라고도 이제 하는데, 애자는 우리가 뭐 전력공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는 현수애자. 이렇게 이제 생긴 거죠. 해서 쭉 이제 이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전봇대, 전주에 이제 있는 LP애자.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요렇게 생겨서 전선을 요렇게 가서 이렇게 묶어서 요렇게 가는 애자가 있어요. 이거를 일명 높애자 또는 노부애자라고 불러요. 노부애자. 그래서 약간 우윳빛 색깔,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애자가 되는 거고, 요거를 우리는 애자 사용 공사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애자 사용 공사 요 놈을 그림을 제가 동그라미로 그냥 그릴게요. 그냥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로 이제 그린 게 이제 애자가 이제 되는데, 여기가 지금 전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전선과 요 전선 간의 거리가 있겠죠. 이걸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얘는 6cm. 얘는 6cm. 자, 그 다음 애자와 애자를 이렇게 이제 갖다가 지지를 했었을 때, 뭐 애자와 여기 애자를 지지를 갖다가 했었을 때 요거를 우리는 지지점 간의 거리라고 부르는데, 자,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따로 이제 각종 공사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애자 사용 공사는 기본적으로 6m예요. 이게 저압이든 고압이든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8cm예요. 여기가 8cm, 기본은 저압은 6cm, 지지점 간의 거리는 둘 다 6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자 사용 공사는 기본적으로 옥외용 비닐절연 전선, 옥외용 비닐절연 전선, 일명 OW 전선은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DV 전선이라고 하는 인입용 비닐절연 전소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옥외용 비닐절연 전선은 각종 우리 옥내배선 공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옥외용 비닐절연 전선은 사용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애자 사용 공사로 조영제가 들어갔었을 때, 조영제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을 때 기준이 좀 바뀌어요. 자, 우리가 조영제라고 하는 거, 각종 이격거리에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설명을 했는데, 건조물과 조영제, 움직일 수 없으면 건조물, 움직일 수 있으면 조영제라고 이제 간단하게 구별을 했었죠. 식물, 나무, 동상 이런 것들은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조영제인데, 여기에서 전선이 요렇게 가는 거예요. 둘러서 이렇게. 그럼 여기에 애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때
조형제가 들어갔었을 때 애자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조형제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2m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선 떨어뜨려야 되겠죠. 조형제와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입니다. 자, 요거를 400V 미만과 이하와 400V 초과 요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요. 400V 이하에서는 2.5cm. 자, 참고입니다. 참고. 우리 법령이 미리미리로 바뀐 것들이 꽤 많아요. 미리미리. 예전에는 2.5cm, 센치로 나왔는데 지금은 미리미리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25mm가 되겠죠. 25mm. 자, 그 다음 400V를 초과하면 4.5cm, 45mm 되겠죠. 자, 그런데 400V 초과할 때 건조한 지역으로 전개된 장소, 거꾸로 쓸까요? 전개되고 건조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2.5cm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 사용공사에서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사항은 조형제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저압애자 사용공사는 굉장히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애자 사용공사 내용을 한번 봤고요. 자, 요거 지울게요. 지우고 자, 다음 공사 보죠. 합성수지관 공사 봅니다. 자, 1번 전선은 절연전선이고, 자, 그 뒤에 보면은 5개용 비닐절연 전선은 제외한다라고 했죠. OW 전선 제외. OW 전선 제외.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선은 연선인데 거기 밑에 보시면 단면적 10스퀘어. 아까 얘기했던 거죠. 무슨 공사 그러면 10스퀘어. 자, 그 옆에 보시면 알루미늄일 때는 16스퀘어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기능사에서는 요 16스퀘어가 좀 종종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사산업기사는 잘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반드시 외워야 돼. 요거. 무슨 공사.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어야 된다. 접속점이 없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전선과 전선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요 노출이 되어 있죠. 이걸 접속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선을 갖다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감잖아요. 접속점을 없애는 거지. 그래서 접속점은 없어야 된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박스 같은 거, 아웃렛 박스, 사각 박스, 컨트롤 박스, 이러한 박스 내에 접속을 할 때는 뚜껑을 닫기 때문에 그때는 접속점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은 접속점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관 상호 및 박스에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 바깥지름, 이걸 보통 꽂음 접속이라고 하는데 1.2배. 단 접착제를 쓰면 0.8배로 한다. 합성수지관. 그 다음에 뭐 기능사에 보면은 한 번의 길이는 뭐 4m고 뭐 요런 내용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관의 지점간 거리는 1.5m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 지점간의 거리는 제가 따로 묶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속관 공사 갑니다. 자, 조금 이제 속도를 높일게요. 전선은 절연전선이고 OW 제외하고요. OW 제외. 자, 그 다음에 전선 10스퀘어,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접속점 없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의 두께는, 자, 콘크리트에 매설을 할 때 얘는 두께 1.2mm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관은 1.2mm 이상,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것은 1mm 뭐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아래 거는 나온 건 없고요. 항상 나오는 건 얘만 나왔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매설할 때
두께 1.2mm. 보통 핵심 단어는 두께예요. 두께. 두께라는 단어가 꼭 이제 나오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보통 배전반에서 갖다가 얘를 뚫을 때, 구멍에 갖다가 뚫을 때 걔도 뭐 두께 1.2mm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내려와서 금속재 가요전선관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가요전선 그러면 요관을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현장에서 플렉시블 또는 CD관이라고 이제 부르는 요게 이제 가요전선관인데, 얘는 가요성이 좋죠. 잘 움직이죠. 그래서 가요전선관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자, 요놈 내용 또 봅니다. 절연전선이고요. 5개온 비닐 절연전선 요거죠. OW 사용하지 않고요. 단면적 10스퀘어 요거, 알루미늄은 16스퀘어. 그 다음에 접속점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일 것.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일 것.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놈 같은 경우 뭐 두께가 0.8mm 뭐 요런 것도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구조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습기, 물기가 있는 장소 시설할 때는 2종 가요전선관으로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은 뭐 단면적 2.5스퀘어 뭐 내용들이 쭉 이제 있는데, 얘는 필요 없고 보통 요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지금 많아요. 저는 이제 하나로 쭉 이제 몰아서 써드리는 거고요. 자, 합성수지 몰드 공사갑니다. 전선은 절연전선이고 OW 제외하고요. 요거. 그 다음에 접속점 없도록 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전선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홈의 폭 및 깊이. 보통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폭 및 깊이 요거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이제 35mm 이하여야 되는데 35mm를 바꾸면 3.5cm죠. 홈의 폭 및 깊이는 35mm, 3.5cm, 두께는 뭐 2mm. 그 다음에 아래쪽에 놓으면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 접촉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없도록 시설할 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는 얘기는 접촉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는 5cm, 이때는 5cm. 이때는 보통 뭐만 나오냐면 폭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폭 및 깊이 그러면 3.5 찍으시면 되고, 폭 그러면 5cm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금속 몰드 공사 갑니다. 전선은 절연전선이고요. OW 사용할 수 없다. 똑같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뭐 폭 5cm, 50mm니까 5cm죠. 그 다음에 쭉 이제 내려오시면 뭐 몰드 뭐 할 때 뭐 길이가 어떻게 되고 뭐 내용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금속 덕트 공사 봅니다. 자, 전선은 절연전선 쓰고요. OW 사용할 수 없고요. 자, 덕트 내부 단면적이 20%다 라고 했어요. 단면적 20%.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덕트가 요렇게 이제 있으면 전선이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전체의 20%만 쓴다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열이 발생하면 이 열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덕트 내부의 단면적이 20%만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단 제어용으로 쓰는 건 50%예요. 왜냐하면 얘가 50% 정도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은 요 공간이 적잖아요. 그러면 열이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따라 붙냐면 환풍장치, 여기에서 이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 줄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요. 얘가 가로 1m, 세로 1m, 폭 1m, 즉 세제곱미터,
우리 전 법령 다 뒤져도 세제곱미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 장치를 시설한다. 요게 제어용이에요. 그래서 제어용 들어가고 단면적 딱 보이면 바로 50% 찍으면 돼요. 얘가 없으면 20% 찍으면 되고. 이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지지점 간의 거리 뭐 3m 뭐 이제 요런 거 있으니까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뭐가 있냐면 덕트 끝부분은 막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얘가 요렇게 공사를 하고 나서 여기 부분이 노출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이 안으로 먼지라든가 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막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끝부분을 막아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종단부 폐쇄 이렇게도 불러요. 끝부분은 막는다. 종단부 폐쇄. 자, 그 다음 플로어덕트 공사 갑니다. 플로어덕트 공사는 일단 뭐 컴퓨터실이나 전산실 같은 데 가면은 바닥에 동그랗게 생긴 놈이 있어요. 아니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뚜껑을 딱 열면은 거기 안에 콘센트 꼽는 거, 뭐 인터넷선 꼽는 거, 통신선 꼽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사를 플로어덕트 공사라고 불러요. 자, 이 공사를 할 때 절연전선을 써야 되고 OW는 사용할 수 없고요. 단면적 10스퀘어 다 똑같죠. 접속점 없도록 해야 되고요. 견고하게 접속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덕트 끝부분은 막을 거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지금 책에는 없는데 왜냐면 이제 바뀐 KC 규정에는 요게 없었어요. 자, 사람이 그걸 밟고 다니잖아요. 그죠? 바닥에 있으니까 사람이 밟고 가는데 밟았을 때 찌그러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강판으로 두께 2mm로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KC 규정에서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삭제가 됐길래 책에는 안 넣었는데 어쨌든 강판 2mm를 쓴다. 플로어덕트 공사. 자, 셀로덕트 공사 갑니다. 전선은 뭐 절연전선 OW 쓰고요. 단면적 10스퀘어, 알루미늄 16스퀘어, 접속점 만들면 안 되고요. 다 내용 똑같아요. 다 내용 똑같고 그 다음에 셀루로덕트 선정이라고 해서 관의 두께가 뭐 150mm 이하일 때는 뭐 1.2mm, 초과할 때는 뭐 1.4mm, 200 초과하면 뭐 1.6mm 요런 게 이제 있는데 얘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거의 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케이블 트레이 공사라고 이제 해서 각종 공사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사다리형, 그 다음에 펀칭형, 메쉬형, 바닥 밀폐형 요런 것들이 있더라.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케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공사가 케이블 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케이블 공사는 우리가 좀 따로 좀 정리를 좀 할 건데 어쨌든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버스 덕트 공사, 라이팅 덕트 공사, 뭐 네온 방전등 공사, 뭐 각종 공사 방법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포맷은 이거예요. 기본 포맷은 요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얘네들은 그냥 한 번씩 쭉 그냥 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다 외운다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필수.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적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가보죠. 자,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의 배선이라고 해서 뭐 이동 기중기, 자동 청소기 뭐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요런 규정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위험 장소 시설입니다. 자, 분진 위험 장소, 폭연성 분진의 위험 장소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가연성 분진의 위험 장소, 뒤로 넘어가시면 위험물, 그 다음에 화약류 저장소 이러한 각종 배선에 대해서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폭발할 위험이 있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공사와 할 수 없는 공사가 있어요. 자, 할 수 있는 공사는 기본적으로 뭐가 이제 있냐면 요거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공사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합성수지관 공사는 뭐 예를 들어서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곳 요런 데는 이제 빠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묶어서 그냥 기억하시기 나요.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공사는 이것 빼고 하나 찾는 거예요. 이것 빼고. 자,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뭐 고압에 대한 시설, 그 다음에 고압 옥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사 몇 가지들이 쭉 있는데 얘는 문제를 갖다가 풀면서 좀 구별을 좀 해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방법에서 할 수 있는 공사의 구분이 있는데 자, 먼저 특고압입니다. 옥내의 시설을 할 때는 특고압은 100kV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요. 100kV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특고압은 케이블 공사만 가능합니다. 특고압은 케이블 공사만 가능하고요. 고압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고압은 케이블 트레이, 그 다음에 애자 사용 공사예요. 자, 이 중 고압 옥내 배선 공사로 할 수 없는 거를 찾아라 그러면 세 개를 빼고 하나 찾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공사를 찾아라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자 사용 공사는 전개되고 건조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게 애자 사용 공사인데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고압 옥내 배선 공사로 전개되고 건조한 곳에서 사용하는 공사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애자 사용 공사를 찾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저압이죠. 예전에 제가 시험 봤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압으로 400V 미만이냐 400V 뭐 이상이냐 그리고 전개된 곳이냐 은폐된 곳이냐 노출이 되어 있는 곳이냐 건조한 지역이냐에 따라 공사가 다 나뉘었었어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쫙 없어지고 요 두 가지만 이제 남아 있으니까 요거만이라도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옥내 배선 공사 관련된 내용 한번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